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를 사시면 실기 교재 중에 조그만한 핸드북 있죠. 파이널 스마트북, 필답형 핸드북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실 때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공부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실기에서는 필기와 달리 필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기에서는 내용만으로 공부한 게 시험장에 가면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험 치고 나오면 그게 그 문제였구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기는 왜 내용 강의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예상 문제로 올려놨습니다. 교재에 예상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은 물론 기출에 출제된 것도 있고요. 출제되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예상 문제로 구성해서 문제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시간도 짧게 되고요.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문제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도저히 나는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하실 때는요. 필기에 넘어가서 해당 과목, 그죠? 파트의 강의를 찾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기에서 필요한 것만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예상 문제 풀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하고 핸드북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보다 보니까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첫 번째 예상 문제 하시고요. 두 번째 기출 문제 풀이 하시면서 파이널 스마트북, 핸드북 함께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불안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상 문제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러다가 기출 하나도 못 외우겠다. 필기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예상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다. 이때는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 그죠? 기출 문제 플러스 핸드북을 반드시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핸드북에는 한 11년치 정도의 기출이 중복 내용 제외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렵지 않은 시험은 여기에서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 중에 1번 시험이 기출만으로 부족한 시험이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 시험까지 대비하자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나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이거 먼저 선택하세요.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기와 달리 실기는 귀로 들은 것도 상당히 암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거나 또는 운전 안 하시고 출퇴근 차량 이용하실 때 그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거 괜찮죠, 그죠? 듣고 그날 앉아서 저녁에 1~2시간 공부하실 때는 들은 내용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셨다면 그 내용을 핸드북으로 다시 한번 정리. 여기까지 하셔야 오늘 공부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해버리면 사람의 머리는 한 번만으로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그거를 반복해주는 방법이 뭐냐? 기출 풀고 핸드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은 걸 기억하고 기출로 풀어보고 핸드북까지 마무리. 이렇게 1년치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핸드북이 거의 다 암기되었다면 10년에서 11년치 이상의 기출이 암기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출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 나오면 내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기출과 핸드북 정리하시고요. 자, 교재 가셔서 예상 문제부터 펴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많은 것부터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데도 10년치 기출 안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 별표 3개, 2개, 하나 순으로 내가
그 여유가 되는 시간만큼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기 공부해 가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이하실 때는요, 과거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5년 전 문제 하나 나왔는데 그 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항상 최신 기출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의 문제의 답은 과거 기출이지만 현재의 법령 기준으로 문제도 수정하고 정답도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과거 기출이지만 현재 교재의 정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023년 1회 필답형 기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데요. 제가 또 분명히 이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필답형 핸드북에 보면은 별표가 있습니다. 그죠? 핸드북에 있는 별표하고 강의 중에 별표가 왜 다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핸드북의 별표는 기출의 횟수를 기준으로 별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한 3회 미만 출제된 거는 별표 하나 정도 달았어요. 3회에서 한 5회 정도 출제된 거 별표 2개고 5회 이상 출제되었다 별표 3개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제가 강의에서는요, 기출과 무관한 별표입니다. 필기에서부터 중요한 내용. 그죠? 그래서 강의 중에서 별표가 많은 건, 핸드북에 별표가 없더라도 그런 내용이, 최근에 기출이 덜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별표가 많은 내용들, 기출 보다 보면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쉽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필기에서처럼 빨간색의 별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란색의 삼각형은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삼각형 또는 삼각형까지는 없겠죠. 파란색의 별표는 일회성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는 안 되는 내용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필기처럼 마지막에 파란색만 모아서 보자 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자주 출제되고 별표가 많은 내용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그죠? 건설안전의 작업평가도 단골로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추락 방호망 동일합니다. 설치 높이는 얼마입니까? 10m 이내마다. 그죠? 미터는 이렇게 기호로 미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설치하는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마였죠? 2m 이상으로 합니다.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단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요, 우리가 추락 방호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받아주고요. 추락 방호망은 사람이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망이 되겠죠.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동일합니다. 그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사람 받아줘야 되니까 더 길게 내미자. 그죠? 3m 이상으로 하고요. 수평면과 각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각도가 없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개 한꺼번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간혹 가다가 보면은요, 우리 작업형에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줄을 쳐드리는가 하면요, 전체 문제와 답을 암기하시는데 문제에서 핵심을 모르면 이게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으실 때는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무엇인가부터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절한 기울기를 계획하는 게 좋겠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한다. 자, 짧게 기억할 때는 적절한 기울기 계획 이렇게 줄여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경사가 높으시면 당연히 붕괴되겠죠. 적절하게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자.
두 번째,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자. 그죠? 경사면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다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자. 일단 이렇게 너무 긴 거는 조금 제외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붕괴될 것 같은 거 또는 토석이니까요.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건 미리 어떻게 하죠? 제거를 해버린다면 붕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토석은 제거한다. 동그라미 글자 위주로 먼저 기억하고 문장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면의 하단부에 합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위에 흙이 붕괴돼봤자 그건 날리는 거죠. 붕괴라는 건 항상 하단부가 힘이 없어서 쌓여있는 게 넘어지는 게 붕괴입니다. 그래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단부를 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경사면의 하단부에 보강공법을 한다. 또는 합성토 등 보강공법을 한다. 이렇게 줄이시고요. 자,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한다. 말뚝으로 지반 강화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글자 위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경사지면 붕괴되니까 적절한 기울기를 계획한다. 또는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합니다. 두 번째, 자, 경사면이 나왔으니까 붕괴라는 건 하단부가 약하면 붕괴되죠. 경사면 하단부를 하단부를 보강한다 해도 되고요. 경사면 하단부에 합성토 등 보강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또 보강 하나 더,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아예 붕괴될 것 같은 흙은 미리 제거하는 게 좋겠죠.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한다.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요. 이상은 붙이지 않아도 되고 혼돈되시면 그냥 다 이상 붙여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이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선임 기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암기는 전체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현재는 50억 원으로, 이거 순차 적용인데요. 이제 현재 기준 50억 원인데요. 과거 교재 보시는 분들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요거는 50억에서 120억까지는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고요. 요거 기억하지 말고 50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는 전담이나 겸직이나 어쨌거나 800억 원은 전담, 120억은 겸직 안전관리자다. 근데 그거 무시하시고 50억 원 이상, 800억 미만만은 1명 이상이다. 그죠? 자, 800억 원 이상 플러스 700이 되죠. 그죠? 하면 1,500이죠. 2명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0에서 플러스 800을, 또 700 한 번 더 한다. 그죠? 700을 2번 합니다. 플러스 700 하면 2,200억이 되죠. 1,500에서 2,200억까지 3명 이상. 700 플러스 했다면 이제 2,200에서는요, 계산 간단하게 800 더해주자. 그죠? 2,200에서 3,000억 원까지 4명 이상 됩니다. 자, 3,000억 원에서 800 했으니까 이번에 플러스 900이다. 그죠? 3,900억 원까지 5명 이상. 3,900억에서 플러스 900 했으니까요. 플러스 1,000을 하겠습니다. 4,000억 원까지 6명 이상. 자, 그 다음에 4,900억에서 플러스 1,100이 되겠죠. 그죠? 하니까 6,000억 원이 됩니다. 7명 이상. 6,000에서요. 플러스 1,200이죠. 그죠? 7,200억 원까지 8명 이상 됩니다. 자, 7,200에서 플러스 1,300이죠. 8,500억 원까지 9명 이상. 자, 그 다음에 8,500억에서 1,400이 아니라 플러스 1,500이죠. 그죠? 1,500이 되어서 1조 원까지입니다. 자, 10명 이상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 원 이상은 11명 이상입니다. 근데 괄호 안에 볼게요. 매 2천억 원이죠. 매 2천억 원마다 한 명씩 추가한다.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일 땐 11명 이상인데 공사 금액이 2천억 원 추가되면 한 명 추가합니다. 하지만 2조 원 이상부터는 3천억 원마다 한 명씩 추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요. 800억에서 1,500억 미만, 그죠? 바로 2명 또는 2명 이상 되고요. 2,200에서 3,000, 4명. 3,000에서 3,900, 5명. 8,500에서 1조까지다, 그죠? 8,500에서 1조까지 10명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터널 굴착 공법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안반을 천공한다.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화약을 집어넣죠. 충전해서 화약으로 발파합니다. 그래서 스틸리브나 와이어 메쉬를 설치해서 그 콘크리트를 타설, 뿜어 붙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시공하는 터널 공법이다. 그죠? 자, 이렇게 천공해서 화약을 넣어서 발파해서 스틸리브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건 NA 나툼 공법이라고 합니다. NATM 나툼 공법이라고 현장에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라고 하는 요거는 광재 원통 굴삭기예요. 이제 터널을 파는 원통형의 굴삭기를 가지고 파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터널을 굴착하는 건 실드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비상구 설치 기준을 3가지 적으시오. 비상구의 설치 기준 또는 비상구의 구조를 적어라. 동일한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입구 쪽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출입구에 불이 났는데 좀 떨어져 있어 이쪽 대피 가능하죠? 출입구로부터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작업장이 있는데요. 작업장에서 비상구까지 너무 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장에서 비상구까지 수평 거리는 50m 이하입니다. 제가 필답 시험에서 암기 그대로 적도록 암기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문장 들으면서 암기하시라고요. 하나의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그 다음 비상구의 너비다. 그죠?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비상구의 폭이 너무 좁아도 안 되기 때문에요.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상구의 문은 안으로 열리면 대피하려는 분들이 다 넘어지겠죠. 문 열다가 밀고 나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하나의 비상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그죠?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작업편에도 넘어가면요. 재해 발생 형태 구분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일단 사람이 인력, 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복,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추락이었는데요. 이젠 용어가 다 한글로 바뀌어서 떨어짐이죠. 가급적 떨어짐 적으시기 바랍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고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다.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건 낙하라고 하고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건 비례라 하고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걸 낙하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낙하 비례죠. 이게 맞음이 되겠습니다.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신체에 동력 전달 부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그죠? 근데 신체 부위가 절단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기계에 끼었습니다. 근데 결국 상해가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넘어짐으로 인한 타박상이었다면 재해 발생 형태는 넘어짐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절단이 되었다는 건 넘어짐 때문이라 볼 수 없죠. 기계에 끼었기 때문에 절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해를 일으킨 재해 발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끼임이다. 요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번,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상태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건 과거에는 전락이라고 했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굴러 떨어진 건 뭐다? 떨어짐이 아니라 넘어짐이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참고에 있는 재해 발생 형태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별표 한 개 더 붙여볼게요. 왜냐하면 작업형에 또 나옵니다.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낙반은 뭐냐면 굴러 떨어지는 돌이죠. 낙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길더라도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적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돌이 있을 때는요. 첫 번째는 터널 공사에서 붕괴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는 건 터널 지보공이죠. 그리고 암석에 볼트를 체결해서 굴러 떨어짐 방지하는 록볼트 설치.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터널 지보공 록볼트의 설치이고요.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돌을 미리 제거하면 좋겠죠. 2번째, 부석의 제거가 되겠습니다. 터널 지보공,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법규에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번 시험에는 2가지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역시나 8번도 중요하죠. 그죠? 건설에서도 밀폐 공간 사고는 치명적인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업형에도 똑같은 문제 출제됩니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묻고 있는 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종류를 2가지 적어라. 그죠? 자, 첫 번째는 공기호흡기, 2번째 송기 마스크. 이렇게 2가지가 안전화 이런 거보다 밀폐 공간일 때는 일단 산소 결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2가지 보호구가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자, 네. 요것도 별표 2개 3개죠. 그죠?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이네요. 자, 네.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라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 전에 관리 감독자가 점검한다. 작업 전에 점검한다 하는 건 작업 시작 전 점검밖에 없어요. 물론 관리 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기계나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관리 감독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똑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자, 우리가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천정 크레인을 그려놓고 기억하자. 제가 필기에서 말했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은 무조건 사고 나겠죠. 근데 줄의 상태를 작업하기 전에 언제 일일이 봅니까? 요거는 정기 점검 때 봤다라고 하고요. 와이로프가 감겼다 풀렸다는 통하는 곳을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거기에서 끊어질 염려가 없는가 본다.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레일에 문제가 있으면 또 전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가 됩니다.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만 해도 되는데요.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주행로의 상층 및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또는 레일의 상태. 자, 그 다음엔 이제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일정 거리를 남겨두고 멈추는 게 공과 방지 장치다 그죠. 그래서 공과 방지 장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세 번째는 스탑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구에 나와 있는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넘어가는데요. 작업평 넘어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역 작업. 하역이라는 건 이제 물건을 쌓았다가 화물을 쌓았다가 내렸다는 작업이죠. 위험 방지 중에서 화물을 적재할 때의 준수 사항이다. 그죠? 하역 작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화물을 적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하자. 이렇게 화물을 쌓아놨는데 집안이 침하되어서 붕괴되면 안 되겠죠. 치마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적재하자. 튼튼한 이런 거는요.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치마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적재 또는 치마 우려가 없는 곳에 적재한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너무 높이 쌓아버리면 붕괴되죠. 이게 암기하기 쉽죠, 그죠? 불안정할 정도로 너무 높이 쌓아 올리지 말자. 그죠? 그래서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쪽만 높이 쌓고요. 한쪽은 낮게 쌓고. 이러면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지겠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그죠? 과거 같으면, 요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는 대부분이 다 표현이 한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자 또는 쌓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하자. 칸막이나 벽이 넘어가면 화물 붕괴되겠죠. 그래서 조금 줄여서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긴 건 좀 생략해서 적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화물 적재 시의 준수사항. 첫 번째,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치마 우려가 없는 곳에 적재할 것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너무 높이 쌓아서 안 되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세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서 쌓으면 안 되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하나 더 추가하자면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엔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인가 하면 60일이죠. 그죠? 2달입니다. 자, 당신 회사는 사고 많으니까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개선해서 제출하라 명령받으면 2달 이내,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했다, 그죠?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하는 걸 접수했다면 접수일로부터 며칠인가 하면요. 15일, 보름이죠. 그죠?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명령을 받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60일입니다. 자, 제출했는 서류를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건 15일이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잘 안 나왔던 문제. 이거 약간 파란색에 가까운 그저 문제입니다. 보기는 건설기계 종류입니다. 보기의 기계 중에서 셔블계 굴착기계. 자, 요거는 우리가 필기에서부터 굴착기계 배울 때 셔블계 기계들 있었다. 그죠? 4가지 골라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파워 셔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래그 셔블 있었죠. 드래그 셔블은 백호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드래그 라인. 굴삭기 종류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램쉘. 그죠? 까지가 셔블계 굴착기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단골이죠. 작업형에 또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골 공사 중에서 폭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핵심은 요거죠. 그죠? 첫 번째 바람입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요거를 10m/s 이상인 경우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비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1mm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강우량이 1mm/h 이상,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설량, 눈이죠. 그죠? 시간당 1cm 이상. 또는 1cm/시간이니까요. hour 이상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14번은 별표 3개 붙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직무사항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법에서 소규모 회사에 선임하게 하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하면서 보건관리자 역할도 한다. 그죠? 그래서 특급 암기법은요. 이제 핵심 단어만 우리가 머리에 넣자는 건데요. 첫 번째 교육시켜야 된다. 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그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도와주고 조언하고 지도합니다. 보좌 및 조언 지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외우기 쉽죠? 위험성 평가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그 뒤에는 공통입니다. 그죠? 보좌, 조언, 지도. 그 다음에 3번째, 보건관리자 역할도 해야죠. 보건관리자를 기억하기 쉬운 게 요거죠. 건강진단. 그죠?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그죠? 또는 보건관리자라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해야겠죠.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안전적으로 하나 하자면요. 재해가 발생되면 구경만 해서 안 되죠. 줄여서 재해 원인 조사 및 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그죠?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추가하자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입니다. 필기에서부터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키워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안전은 교육하자, 재조사하고 통계 내자. 자, 그 다음에 적격품 선정하고 위험성 평가하자. 그죠? 그 다음에 보건적으로는 건강진단하고 작업환경을 측정 개선하자. 이렇게 요 중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어도 뒤에 보좌, 조언, 지도만 기억하면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단어들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회 기출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3년 2회 기출문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별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잘 나오고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거 좀 기억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또는 과거에는 이게 붕괴, 도괴라고 시험 나왔죠. 근데 이제 법규가 무너짐 이렇게 한글로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문제 되겠습니다. 무너짐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집안이 연약할 때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면 이게 항타기 기계가 엄청 큰데요. 이게 무거운데 집안이 못 견디고 이렇게 그죠? 침하되면 기계 넘어지겠죠. 이럴 때는 아우트리거나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약한 집안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땅에다 깔아두는 거죠. 깔판 받침목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항타기가 올라서는 집안에 두꺼운 철판이나 받침목 나무를 깔아서 그 위에 장치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 이렇게 차로 이동하다가 불시에 항타기가 굴러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레일 클램프를 조여가지고 고정시키거나 쐐기로 고정한다. 그죠? 그래서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의 상단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요. 과거에 버팀줄을 3줄 이상 한다.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자, 상단은 버팀대나 버팀줄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하단은 뭘로 한다? 네, 버팀, 말뚝 이렇게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는 철골로 고정한다. 그래서 상단은 버팀대나 버팀줄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하단은 버팀이나 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참고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필기서부터 자주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 사실 6점 나왔다는 거 운이 굉장히 좋죠. 그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또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적어보시오. 자, 제1단계는 뭡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안전의 욕구. 제3단계는 사회적인 욕구. 무리지어 살고 소속감을 느끼자 하는 거고요. 4단계는 그 안에서 존경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죠? 순서대로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은 별표 3개 꼭 암기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경고 표지의 종류를 4가지 적어보라. 그죠? 그래서 위험장소 경고 제외한다 했는데요. 한 5가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을 써야 되는 거, 노란색 써야 되는 거 이것도 구분하시면 좋다. 그죠? 지금 현재 색상 관계없이 우리 경고 표지 보겠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그죠?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 산소랑 만나서 불붙는 산화성 물질, 폭발 잘하는 폭발성 물질, 그 다음에 금속도 녹슬게 하고 사람 화상 입히는 부식성 물질, 인체에 독을 주는 독성 물질은요, 급성 독성 물질 이런 거 적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독성 물질 이렇게 실수하기 쉽죠. 요것만 해도 5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고 표지 중에서 빨간색 사용해야 하는 표지라면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물론 더 있지만요. 요거 기억하시기가 쉽죠.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인데요. 너무 기니까 요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쓰는 게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그죠? 여기서는요, 노란색 쓰는 거 중에는 이게 쉽죠. 고온, 저온, 고압전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막상 적으려면 전기였나, 특고압이었나, 고압이었나, 고압전기 경고입니다. 떨어지는 낙하물. 그 다음에 여기 제외하라 했지만 위험장소 경고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되고요.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달기계의 안전계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메단은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일 때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와이로프나 강선이 아니라 체인이나 훅, 강제잖아요. 그죠? 이럴 때 달기 체인이나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입니다. 메단은 상하부인데요. 달기 강대와 달기계의 하부나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일 때는 재료 자체가 튼튼하니까 2.5 이상이 되고요. 목재는 약하니까 안전율 2배 더 둬서 5 이상.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별교육 중에 근데 건설에서는 보면은 출제되는 게 그냥 출제됩니다. 특별교육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핸드북 보면 출제되었던 내용 정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그죠? 집안의 굴착. 네.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합니다. 작업에 특별교육 내용 2가지를 적으시오. 예,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공통으로 첫 번째 안전 작업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잘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 지금은 작업 방법인데요. 자,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을 굴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집안을 이렇게 깊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붕괴가 위험하죠.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를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작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죠?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번째, 이렇게 위험한 작업일 때는 필요한 보호구가 있다. 그죠?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공통 잘 들어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특성상 집안의 붕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집안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는 집안의 형태, 구조,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요 중에 한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갑니다. 공식을 적으시오 문제인데요.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제1 중에서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도수율은요, 밑에를 연근로시간수로 전부 다 통일했죠. 그죠? 그래서 규정이 얼마 전에 개정되면서 그냥 규정에 있는 용어대로 다 통일했습니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쓰는 건수의 수다 그랬죠? 제 건수. 건수는 간단하니까 6개 곱해주자 그랬죠? 곱하기 10의 6승, 그죠? 그래서 말로 풀어 설명하면 100만 근로시간당 제 건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천인율은요,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이에요. 밑에도 사람, 위에도 사람인 건 연천인율밖에 없다 그랬고요. 밑에가 분모, 어미, 모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큰 사람, 그죠? 연평균 근로자 수. 평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밑에 갑니다. 위에는 분자, 아들 자자니까 작아야 돼요. 연간 재해자 수. 평균 근로자보다 재해자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0명의 천인에 대한 비율이다. 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줬고요. 여기에 연이 붙었는 건 1년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고요. 그냥 천인율을 구하라 했다면 이 연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의 강약이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손실 일수인데요. 최근의 규정이 총요양 근로손실 일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요양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만인율이다. 그죠? 요거는 건설업체에서 제휴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과 요 사망만인율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망만인율은 그냥 건설업체를 제외한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로 바뀌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고요. 10,000명에 대한 사망자 비율이라서 곱하기 만이다. 그죠? 그래서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외율입니다. 그냥 제외율도 산재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수 곱하기 100이 됩니다. 예, 1000 아니죠, 그죠? 100입니다, 요거. 그렇지만 단위는요, 퍼센트 없어요. 제외율은 단위 없다고 그랬죠, 그죠? 휴업 제외율입니다. 요거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고요.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했는 재해자예요. 그래서 휴업 제외율만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 재해자 수고요. 역시나 곱하기 100.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요거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도 작업형까지 출제됩니다.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 차량계 건설기계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계의 종류가 어떠하며 성능이 어떻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기계가 어떻다라는 것부터 설명한다 라고 했고요. 자, 작업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방법은 들어가야겠죠. 줄여서 작업 방법이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그냥 작업 방법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라는 건 그냥 건설기계가 아니라 차량이라는 건 달려간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간다를 넣어주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행 경로 이렇게 3가지,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는 작업 방법, 세 번째 운행 경로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역시나 8번도 작업형까지 출제됩니다.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어보라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흙이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흙막이 지고 여기에 흙이 쌓여 있다면 이게 넘어오지 말라고 지보공을 설치하는데요. 첫 번째 뭐부터 하자? 버팀대를 땅속에 박는다, 그죠? 버팀대를 이렇게 땅속에 박을 때는 꽉 박아야 힘이 있죠. 첫 번째 기납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꽉 박혔나 보자. 첫 번째 기납의 정도, 버팀대 기납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벽체를 이렇게 접속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접속하는데요. 이 접속해 있는 부분이 튼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부재 접속부 등의 상태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기납을 받고 접속부를 받다면 사용했는 재료가 이렇게 변형되거나 변이 되거나 탈락되어서 안 되겠죠. 재료에 손상이 없는지 봅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 등의 유무 이렇게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나 탈락의 유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땅을 따라 이렇게 침하하면 붕괴되겠죠, 그죠? 4번째는 침하되지 않았나 본다. 침하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납의 정도 또는 버팀대 기납의 정도. 두 번째는 부재 접속부, 부착부 등의 상태. 세 번째는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등의 상태. 4번째는 침하의 정도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지보공 설치하고 점검하는 항목 내용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관비계 구조인데요. 역시나 작업형 그대로 출제됩니다. 우리가 건설안전 실기는 유리한 게요. 산업안전보다도 더 필답형이 그대로 작업형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답형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짧은 시간 안에 작업형도 점수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필답형 공부 중요합니다.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첫 번째,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얼마 이하였습니까? 예, 우리 1.85m 이하였죠, 그죠? 띠장 방향이 요 방향이죠.
비계가 이렇게 써 있다면 띠장 방향입니다. 그죠? 1.85m 이하이고요. 뒤로 가는 게 장선이죠. 장선 방향 얼마였습니까? 1.5m 이하였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그죠? 이하로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은 띠장, 장선 각각 2.7m로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읽어만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띠장 간격 얼마다? 중간에 이렇게 두르는 게 띠장이죠. 그죠?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띠장은 2m 이하가 되겠습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에, 그죠?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31m만큼 비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비계 위에는 작업 발판 설치해서 사람이 올라서니까 31m 되는 밑에 거는 위에 거의 하중을 다 견뎌야 되니까 하나로는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2본의 강간으로 묶어 세운다 라고 했고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얼마를 초기하지 않아야 된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적재 하중 400kg. 제가 시멘트 한 포대 40kg죠. 시멘트 10개까지만 쌓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 역시나 작업평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이상 지점에, 그죠?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부 난간대가 있고 발끝막이판이 있고 이게 상부 난간대까지가 120이 이상이 된다는 건 이 공간으로 사람이 빠질 수 있죠. 이때 중간 난간대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자,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때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한다.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해도 60 되죠. 이러면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가 120이 넘을 때는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해야 된다. 2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균등하게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얼마 이하? 이 간격이 60cm 이하가 되어야 사람이 이렇게 숙여도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10cm 이상. 그죠? 여기에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난간대는 지름이 얼마?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이 지름이 2.7cm 이상 되는 금속 파이프 사용합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된다. 그죠? 표준 체중에서요, 앞으로 숙일 때가 체중의 절반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견뎌야 된다. 안전난간은 사람이 올라서는 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100kg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다. 기억하시고요. 참고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레인 작업 시에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보시오. 이것도 작업형 가면 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크레인 작업할 때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크레인은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바닥에서 밀고 끌고 해서 안 된다는 거다. 그죠?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크레인을 가지고 고정된 물체를 2개가 붙어 있는 걸 이거를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용도로 작업해서 안 되고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지금 작업자가 여기 숙여서
예, 일하고 있는데 크레인의 화물이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 그죠? 이렇게 통과 안 돼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작업자를 나가게 하고 통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 이건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단 신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회전해라 할 때는 상관없지만 운전자가 화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한 3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크레인 작업할 때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3가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추가로 인양하는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할 것. 뭐 요걸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호구조, 그죠? 중요합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가 안전모가 바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가 되겠죠. 그죠? 안전모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괄호란 착장체 머리 부위를 덮어주는 주된 물체. 우리가 안전모 바가지라고 하죠. 머리를 덮는 부분, 그죠?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요거를 바로 바가지, 모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괄호란, 예, 내려오는 받침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고정해주는, 예, 머리 고정대가 있고요. 위에서 요거를, 고정해주는 머리 받침 고리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 고리로 구성되어 추락이나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머리 부위에 안전모를 딱 고정시켜주는 거죠.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을 착장체다. 머리에 고정하고 충격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기출문제, 2023년 사회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의외로 지게차가요, 건설안전은 좀 덜 나옵니다. 산업안전 잘 나오고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 2가지 적어라. 거의 출제 안 되다가 또 23년 4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헤드가드는요, 상부 틀에 각 개구가 있다면, 길이나 폭은 16cm 미만, 이 사이로 또 틈으로 물건이 떨어져도 안 되죠.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두 번째,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인데요. 헤드가드 높이 기준은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 이상일 것,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헤드가드 높이는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 이상일 것 적으시고요. 최대 하중의 2배죠.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좀 줄여서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강도를 가질 것,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하중의 2배인데요. 4톤이 넘을 때는 4톤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적어라 하지 않는다면 괄호 안에 내용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나, 제율 공식 묻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도수율, 강도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라. 그죠? 둘 다 0근로시간수로 통일했습니다. 도수율은 0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 그죠? 제 건수 곱하기 건수 간단하니까 6개 곱해준다. 그랬죠?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강도율은 0 근로시간수분에 강한제라는 건 일 못하고 쉬는 날짜가 많은 거죠. 근로손실일수인데요.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만 곱해주자 그랬죠? 곱하기 1000. 네,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필기에 나오던 거고요. 이거 실기는 뜸합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 교육과정을 적으시오. 자, 안전교육 1단계는 머리에 넣는 지식교육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손으로 하는 기능교육이고요. 3단계는 알고 있지만 안 할 때 태도교육, 그죠? 1단계 지식, 2단계 기능, 3단계 태도교육이 되겠습니다. 작업편까지 잘 나옵니다. B는 그 밖에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비계를 이렇게 변경하고 조립 해체 변경하고 비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적어보라 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비계를 생각하면 비계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비계를 일단은 이렇게 비계를 설치했다면 여기에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안전난간 좀 이상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여기 서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튼튼해야 될까요? 비계가 튼튼해야겠죠. 이 비계 위에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에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한다. 이런 순서로 기억하자. 그죠? 근데 비계는 2개입니다. 첫 번째, 비계를 연결했는 부분이 풀리지 않아야겠죠. 비계 연결부의 풀림 상태. 연결부 또는 접속부에서 접속부 요거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했는 부분이 풀리지 않았는가 점검하자. 예, 비계 연결부의 풀림 상태. 두 번째는 연결에는 재료나 연결 철물에 손상이 없나 보자. 그죠? 우리가 이어주는 이음 철물, 연결 철물, 베이스 철물 이렇게 쓰는데요. 이 철물이나 재료에 손상이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부식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비계 위에 설치한 발판이 튼튼한가 봐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발판 재료에 손상이 없고 잘 비계에 걸려 있는가 본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발판에 안전난간을 이렇게 설치하죠. 요걸 손잡이, 그죠?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기둥이 침하되면 안 되겠죠? 그럼 붕괴되겠죠? 기둥의 침하, 변이 흔들림 상태인데요. 기둥의 침하나 변형이나 흔들림 상태까지 하면 5가지, 그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게 로프의 부착이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그죠? 짐을 싣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단위 화물 무게가 괄호, 그죠? 이렇게 산업안전 나온 적 있습니다. 얼마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그죠?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 되면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업 지휘자의 준수사항, 또는 작업 지휘자의 임무를 3가지 적어보라 했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작업 지휘자가 하는 역할, 대부분 공통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니까요. 작업 순서와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그리고 그날 사용하는 기구나 공구에 불량이 있다면 사고가 나니까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기구 및 공구를 점검, 불량품을 제거.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이 작업 장소에 사람이 들어와서 위험하겠다 싶으면 대부분 출입 금지 조치 한다, 그죠? 근데 지금 화물을 운반하니까요. 사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거의 뭐다? 이거 공통 내용이다. 작업 지휘자, 그죠? 만약에 모르는 작업이라면
뭐 틀려도 안 적어도 틀리는 거니까요. 공통이라도 적고 오자 그랬고요. 자, 지금 현재는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하역 운반 작업하니까 우리가 이삿짐도 짐만 실으면 안 되죠. 로프로 묶어야죠. 로프 풀어야죠. 그죠? 그래서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 적재함에 낙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 이삿짐이 와서 로프를 푸는데요. 로프 풀면서 짐이 쏟아지지 않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네요. 역시나 작업형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자, 사다리식 통로가 이렇게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탱크 같은 게 있어요. 자, 이 간격. 요 사이에 발이 꽉 끼어서 안 빠지면 균형을 잃고 뒤로 추락하니까요. 15cm 이상을 유지하라 그랬죠. 그래서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사다리의 폭은 공통이라고 그랬죠. 사다리 공통, 그죠? 30cm 이상입니다. 폭은 30cm 이상으로 합니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다리 공통이죠, 그죠? 모든 사다리는 잘 넘어지고 미끄러지니까 이걸 방지해야 합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여장 길이 그랬죠, 그죠?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그래서 여유로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걸칠 때 여유로 위에 두는 길이가 있죠, 그죠? 요 여장 길이는 60cm 이상 되게 합니다. 요거 괄호 없지만 괄호 하시고 기억하세요.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10m 이상인 경우에 얼마마다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잘 나오죠, 그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로 합니까? 75도 이하로 한다. 그죠? 그래서 사다리는 75도 이하로 한다. 이거 공통이고요.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는 몇 도까지 할 수 있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역시나 괄호, 그죠?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높이가 7m 이상이 된다면 예, 바닥으로부터 여기 2.5m다, 그죠? 2.5m. 2m만 넘어도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등 뒤에 이렇게 등받이 우를 설치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숫자 위주로 전부 다, 그죠? 숫자부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비계 문제인데요. 작업형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가 필기서부터 3개 붙였습니다. 어쨌거나 비계나 우리가 가설 통로 설치할 때는 문장을 서술하시어도 중요한데요. 숫자부터 암기하시는 숫자형 문제 잘 출제됩니다. 강관비계 조립 간격 또는 벽 이음 간격을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강관으로 되었지만 파이프 하나를 쓰는 단관비계는 수직도 5m마다 벽이음하고 수평도 5m마다 하죠. 단위가 있지만 단위 생략할 경우 대비해서 단위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틀비계죠. 높이 5m 미만인 건 제외하고요. 틀비계는 수직은 6, 수평 8m 이내마다 그죠. 우리가 벽이음 했고, 예, 강관비계는 아니지만 밑에 적어 볼게요. 통나무 비계 있었다, 그죠? 통나무 비계는 수직 얼마? 5.5m, 그죠? 수평 얼마였어? 5.5, 예, 갑자기 이거 헷갈리네요. 제가, 예, 한번 보죠. 통나무 비계, 그죠? 수직 5.5, 수평 7.5m마다 벽이음 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법규 들어갔거든요. 기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표 한 개 더 붙여볼게요. 건설공사 도급인은, 그죠?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 그죠? 도급인이 있고요. 그 밑에 수급인이 있지만
수급인이 이거를 설치, 조립, 해체하더라도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사용은 수급인이 하더라도, 그죠? 자, 첫 번째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기구 설비다.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별표 한 개 더 붙일게요. 산업안전에는 단글로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입니다.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적어라. 그죠? 사실은 건설에는 잘 나오지 않는 기계인데 이렇게 법에 있다 보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초기는 풀을 자르는 거죠. 날이 있는 거는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원심기는 회전하죠. 간단하게 가정에 주스기처럼 회전하면서 액체, 고체 분리하는데요. 뚜껑이 없으면 덮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덮개인데요. 회전하는 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고, 공기압축기, 폭발하는 공기압축기는 압력을 빼는 압력 방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 내용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별표 3개에서 같이 암기하시오 했죠. 그죠? 우리가, 예. 사용 금지 항목에 보면 와이어 로프가 있고요. 달기 체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한 개가 뭐냐면 섬유 로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섬유 로프가 아니라 여기서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의 조건.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항목은 화물용으로 사용하는 섬유 로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달비기에 설치하는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로 조건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섬유 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사용할 수 없죠.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죠. 이게 섬유 로프고요. 안전대에 고정하는 섬유 벨트는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짧게는 2개 이상의 로프나 벨트를 연결한 거 쓸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거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거 쓸 수 없죠. 요거는 안전대 섬유 벨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 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그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다. 이거 바로 크레인 되겠습니다. 괄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도 태울 수 있고 화물도 운반해요. 크레인에는 특별히 사람이 탈 수 있는 장치를 한 것 이외에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안 쓰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는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리프트에 사람도 타고요. 우리 리프트 우리 스키장에도 사람 타죠, 그죠? 괄호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긴다. 그죠? 이건 바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요거, 파란색 문제 잘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부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표지 주변에 이 표시가 뭐다라는 글자를 덧붙여 적을 수가 있어요. 이때 글자는 바탕은 뭐냐면 흰색 바탕에 글자는 검은색인데요. 어떤 채냐면 한글이고, 그래야 한국 사람 알아보겠죠. 고딕체. 한글 고딕체를 쓴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며 한글 고딕체로 표기한다. 처음 출제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우리 필기에 한 번씩 나왔다.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실기에 여러 번 나오네요.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표시장치 중에서 시각장치보다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네 가지입니다. 청각은 말로 하니까요. 짧고 간단해야 합니다.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불이야! 이러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어폰으로 소리 듣죠. 자주 움직일 때. 이 정도 세 가지, 그죠? 또는 시각계통이 과부하일 때, 봐야 될 게 너무 많을 때는 소리로 전달하는 게 좋고요.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일 때, 이때는 보기가 힘드니까 청각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자주 움직이는 경우, 시각계통이 과부하일 때,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일 때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첫 회 문제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3년치만 풀어도요, 중복되는 문제 많아져서 아마 조금 짧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제된 내용들 한번 암기하시고 핸드북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